이제 우리 교재로 보면 이제 138, 이제 이론편 138쪽에 있는데 십신에 대한 거를 한번 또 다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십신은 언제 필요하다겠죠? 십신은 사주 상담할 때. 상대방이 뭔가 질문을 하죠. 그러면 우리가 지금까지 공부했던 천간지지만으로는 답을 할 수가 없죠. 천간지지만으로는. 저 사람이 내가 돈을 벌어요? 못 벌어요? 이렇게 이제 물어봤어. 그러면 그거를 돈이니까 뭘 잡아야 된다. 근데 재성을 잡아야 되는데 그때 이제 필요한 것이 십신이다. 이거. 근데 십신을 알려면 그 전에 알아야 될 것이 있어요. 뭘까요? 일간. 그러면 이거보다 더 먼저 알아야 될 것이 있어요. 뭐냐면 그게 이때 등장한 것이 오행의 상생상극이에요. 오행의 상생상극을 가지고 십신을 정하죠. 그래서 오행의 상생상극은 이때 써먹으려고 하는데 사람들은 지금 뭐 다른 데다 막 써가지고 헷갈리게 해버린 거죠. 그래서 이제 먼저 그 앞에 보면 육친이 121쪽에부터 이렇게 나오는데 121쪽에 보면 육친이 있고 육친하고 그 다음에 십신하고는 결국 같은 거죠. 차이가 있다면 그래서 138쪽에 보면 뭐 십신의 성질 이렇게 나와 있죠. 물론 그 십신에 대한 거는 이제 그 앞에 이제 쭉 있는데 이제 다시 기본을 한번 점검을 해보자 이거죠. 기본. 간목을 양이라고 그러고 을목을 음이라고 한 이유가 이거 정하려고 그런 거죠. 이거 정하려고. 오행의 상생상극은 이 십신을 정하려고 한 거다. 십신은 사주 팔자할 때 저 사람이 재성, 돈을 물어본지, 조직, 관성을 물어본지,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물어본지, 또 뭐 있어요? 어떤 명예라든가 학문이나 문서 이런 거를 물어본지, 아니면 자기 무슨 주체성, 주관, 고집 뭐 이런 것을 이제 물어본지. 근데 이 기준, 이것을 정하는 기준이 아까 일간이라고 했죠. 나. 그래서 나를 일간으로 잡고 요놈 5개 가지고 그거를 육친이라고 이렇게 한다. 육친. 이제 모두 다 아는 것인데 이제 다시 정리를 한번 한 거죠. 그래서 이제 일간은 기준이다겠죠. 일간을 기준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일간을 가지고 몸살을 하는 거예요. 일간이 좋으면 뭔가 세상 일이 잘 풀리겠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일간은 그냥 나예요. 나. 그냥 나라는 사람인데 나는 이미 태어나 있어. 태어나. 내가 세상을 살아갈 때는 나하고 친구, 주변 사람들 있죠? 같은 동료, 친구도 있죠. 친구. 형제도 있고. 그럼 형제는 비견이에요, 겁제예요? 보통 그렇게 말해요. 형제가 비견이냐 겁제냐, 뭐 남매면은 이게 뭐 겁제고 그렇게 책이 막 나와 있죠. 음양으로 해버리니까. 그렇게 한 것은 비유적으로 항상 말한 것이다 생각을 해요. 이게 형제도 같이 가면, 친구도 같이 가면 이거 비견이고, 형제하고 나하고 지금 다툼이, 유산 가지고 다툼이 일어났다. 형제가 원수같이 살아가는 사람들 많죠. 남매도 마찬가지예요. 남매도 서로 챙겨준 사람 있죠. 서로 뭐 저도 이렇게 위에 누나가 뭐 항상 이렇게 아기 때부터 계속 지금까지 이렇게 챙겨준 분이 있는데, 그럼 이것이 음양이 다르니까 겁제예요? 그거는 이제 같이 가는 거예요. 같이. 근데 아까 말했듯이 무슨 싸움이 붙었어. 돈을 빌려줬는데 안 갚아. 그래갖고 이제 원수같이 됐어. 원수. 아니면 부모 유산 가지고 막 서로 막 이제 법정 투쟁을 벌이고, 이것이 겁제인 거예요. 겁제. 이게 겁제와 비견은 구분은 아까 남자 여자 뭐 이런 걸로 한 게 아니고 지금 어떤 관계냐. 소송이다 그러면 뭐예요? 무조건 겁제인 거예요. 권투 선수 상대방 무조건. 겁제가 됐다가도 비견이 됐다고도 막 그렇게 하겠죠. 화해해가지고 다시 친구가 되고. 야구 선수가 상대방 팀하고 일단 그때는 뭔 관계죠? 겁제 관계가 되죠.
근데 끝나면 다시 동료 친구가 되는 거죠. 다시 이제 그때는 비견 관계예요, 비견. 그러니까 상대방 질문을 받고 지금 이 사람이 비견인지 겁제인지 얼른 판단할 수 있겠죠. 어? 같은 팀에서 같이 운동을 했어요. 그럼 이것들은 비견이죠. 근데 그 중에서 예를 야구 같으면 1루 자리를 놓고 둘이 경쟁을 해. 요놈이 들어가면 내가 못 들어가고 이놈이 들어가면 그러면 이거는 겁제로 변한 거예요. 그 상황을 보고 이제 판단을 하자. 그러면 이 친구가 나하고 같이 있어 엄청나게 친해. 초등학교부터 중학교 계속 같은 운동을 해왔으니까. 그럼 뭐예요? 비견이죠. 근데 이놈이 이적을 해, 이적. 어? 다른 팀으로 가. 그래갖고 운동장에서 둘이 딱 맞붙었어. 친구는 친구인데 지금 현재는 뭘로 변했어요? 겁제로 변한 거. 비견과 겁제, 그 차이 알겠죠? 이게 글자에 집착하지 말고 그 상황을, 이런 것을 비견이라고 한다. 이런 것을 겁제라고 한다. 비겁. 이거 구분했죠? 이렇게 되면 이제 모든 상황이 다 하는 거예요. 이게 남자니까, 여자니까 뭐 해가지고, 그렇게 한 게 아니고. 그 다음에 재성도, 편제 있고 뭐 있죠? 정제 있고, 여기 편관 있고, 정관 있고, 여기는, 여기가 편인이 있죠. 편인 있고, 정인 있고, 여기는 식신 있고, 상관 있고. 이렇게 하면 순간 십신으로 변했죠. 10개로 이제 변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것을 막 머릿속에 이제 응용력을 발휘해야 돼요. 응용력을 발휘해야지 어떻게 되냐. 이제 그 상담할 때 이용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저 뜻만 알고 있는 거는 지식만 알고 있는 거예요. 우리 학교에서 초등학교 뭐 5학년, 6학년 돼가지고 뭔가 막 외우고 시험 잘 보고, 근데 그놈이 밖에 나가서 사회생활 잘하냐? 이거는 별개죠. 뭐 고등학교 졸업해가지고 우등생이다. 우등생, 학교의 우등생, 사회 우등생 아니다. 그건 별개예요. 응용. 내가 구구단 잘 외웠다. 근데 수학 잘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결국은 응용력이 이제 필요하다. 그러면 이제 비견과 겁제는 이제 알았죠? 이런 거. 이 편자가 붙은 것들은 느낌이 좋아요, 안 좋아요? 안 좋은 거예요. 편중됐다, 그 말이에요. 편중됐다. 편중됐다. 한쪽으로 치우쳤다, 그 말이거든요. 그러면 시소가 한쪽으로 치우쳤어. 좋을 리가 없죠. 내 오른팔, 왼팔이 한쪽으로 치우쳐가지고, 눈도 시력이 한쪽은 좋고 한쪽은 안 보이고, 이러면 좋을 리가 없죠, 그런 거는. 정상이란 거는 균형을 맞지. 음양은 균형. 근데 편은 그러니까 전부 불편한 거예요. 편은. 근데 그렇게 태어나 버렸으면 할 수 없다. 그 다음에, 그러니까 편은 아주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거, 이거 제가 설명한 건데, 이렇게 생각하면 딱 맞는 거예요. 그러면 뭐가 좋겠어요? 편이 좋아요? 정이 좋아요? 파도. 상황에 따라 다른 것보다 정이 더 좋죠. 왜냐하면 파도가 내가 인생을 살아갈 때 파도가 없는 게 좋아요? 있는 게 좋아요? 없는 게 좋죠. 없는 것이 좋죠. 내가 미국까지 배를 타고 간다. 아니면 독도까지 내가 간다 할 때 파도가 없는 것이 좋잖아요. 개항이면 없는 것이 좋죠. 근데 태어날 때 아까 말했듯이 5대5로 편으로 태어나 버린 사람이 있는 거예요. 편으로. 이야기를 들어보면 알아. 이야기. 걸음걸이를 보면 알고, 얼굴 표정을 보면 알고, 거칠어. 싸나워. 말투가 막, 그냥 보통 말이라고 하는데 막 도전한 것 같고, 자기들끼리 이야기할 때 뭐 싸움꾼들이 하는 것처럼. 그런 사람 지금 봤어요? 저는 많이 봤는데. 그 사람들이 이거 하면 저는 끼어들 수가 없어. 꼭 싸움한 것 같아가지고. 막 심장이 쪼그라들고 막. 근데 그 사람들은, 왜 화를 내? 그러면 화 안 낸 것이 그냥 일상 말이 그렇게 생겼어. 요거는 경상도 말이에요, 경상도 말. 경상도 사람들 말투가 좀, 요 액센트가 없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 자기들끼리 보면 뭐 소리가 일단 커요, 안 커요? 이 사람들 소리가 커야죠. 이렇게 되려면. 근데 이렇게 경상도에 태어나면 그렇게 되는 거지. 다. 액센트가.
광주 무등산이 그 눈산으로 유명해요. 그래서 눈이 오면 전국에 광주 무등산에 눈 왔다 그러면 전국의 그 산악회들이 그쪽으로 어마어마하게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몰릴 수 있을까? 그 정도로 많이. 걸어갈 수가 없어. 막 줄 서서 이렇게 올라가는 거예요. 길도 많은데도. 근데 경상도 사람 다 티가 난다. 제일 꼭 경상도 사람만 온 것 같아. 그냥 너무 그 광경이 좋으니까 거기까지 이제 오버가 돼가지고 다른 지역 사람들은 말소리가 안 들리고 묻혀버린. 그냥 액센트가 있으니까. 중국말에 액센트 있죠. 영어에도 액센트 있잖아요. 영어에도 뭐 억양도 있고. 그러니까 이제 그쪽 그런 계통 언어들이 있다는 거죠. 언어들이. 전라도 같으면 이제 평야지대가 쭉 많아버리니까 액센트가 별로 필요 없다. 그냥 그러니까 어디 가나 적응해버려. 전라도 사람이 부산으로 가면 경상도 말해버리고 서울 가면 서울 말해버리고 막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구분하면 편인, 정인, 편관, 정관. 근데 그렇게 태어났어. 그러니까 절반이 이렇게 생겼다 이거죠. 절반이.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모험을 좋아하겠죠. 모험. 아까 사납다. 사나워. 그 다음에 거칠다. 근데 이런 사람을 우리는 프로라 그래요. 프로. 프로라는 단어는 뭐 좋아하지 않는 사람들이 프로, 아마추어, 프로. 그러니까 진짜로 그 프로들은 파도가 심한데 거기서 타야죠. 거기서 살아남아야지. 저 거친 세상에서 살아남아야지. 그래서 일부러 막 이렇게 태어난 사람한테 이름을 막 시키고 그래서 군대 가면 막 이런 거 막 시키거든. 군대 가면 전 군인들을 이렇게 한 번씩 훈련시켜요. 이렇게 거칠게 살아남으라. 왜냐하면 군대 후 환경 자체가 정이에요, 편이에요. 전쟁 같은 거 하고 뭐 격투기 뭐 체육관 이것들은 전부 이 편 이런 환경을 만들겠죠 스스로. 그냥 괜히 있는 사람 너 올라가 둘이 싸워봐 이렇게 하는 거야. 연습 게임 붙이고. 그 운동 시합은 누가 더 잘하겠어? 이런 사람이 잘하지. 그러니까 그런 거친 세상에서 프로가 나온 거예요. 이순신 장군도 마찬가지죠. 지금까지 이순신 한데 그 사람 임진왜란이 없으면 안 돼. 임진왜란. 그러니까 어떤 위기 이런 것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거는 자기 운이에요. 복이에요. 복. 옛날에 뭐 김대중 대통령도 IMF 이게 이제 나중에 보면 역사에 남겠죠. 우리 그 국사 막 배울 때 옛날 역사 배우듯이 우리가 IMF 그렇게 당해버렸다. 네? 그때 IMF 총재 뭐 깡디든가 뭔가 그 사람이 딱 서 있고 대선 후보 3명이 앉아가지고 뭐라고 이렇게 받아쓰기 이렇게 하고 있고 일종의 치욕이죠. 뭐 임진왜란 같은 치욕이에요. 근데 그런 것을 했다. 그러니까 그 위기가 오니까 그거를 극복한 사람이 있죠. 그래서 이제 뭐 남북관계나 이런 거를 해가지고 또 노벨상도 이렇게 받고 위기 때 뭔가 튀어나오는 거. 그러면 이거를 잘 견뎌내는 사람들이 있어야 됩니다. 근데 이런 사람들은 이걸 딱 닥치면 재버리고 모시고 아무 상관없이 그냥 죽어버려요. 거칠어가지고. 힘드니까. 다른 사람들은 이 프로들은 이걸 잘 견뎌내. 근데 뭐예요? 어떤 공직자, 높은 공직자라든가 그때 우리나라도 재벌도 많이 그러죠. 그 다음 뭐 연예인들, 유명한 연예인들 뭐 그러죠. 이렇게 태어난 사람 이걸 딱 만나는 순간 무슨 뭐 그 댓글 그것이 멋있다고 그런 것에 이제 해가지고 가버리죠. 극단적으로. 근데 이런 사람들은 그걸 즐기고 있는 거야. 그럼 정치인은 이놈이야 돼, 이놈이야 돼. 정치. 이런 사람들은 그 진흙탕 같은데 그런데 나 가기 싫다. 이런 사람들 안 가버려 아예.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그 많은 막 자기 도전, 시련 이런 걸 다 견뎌내 얼굴 철판을 몇 개씩 깔아버려. 그것들이 프로예요, 프로. 근데 그런 무슨 댓글에 영향을 받겠어요. 근데 이 사람들은 당한다. 이 사람들. 그러니까 이 사람들도 끊임없이 이제 언제 또 운에서 이렇게 올지 모르니까 자기를 무장할 필요는 있죠. 그때 명리가 엄청나게 도움이 된다. 명리가. 왜 도움이 되죠? 명리란 거는 결국은 내 팔자대로 산다겠죠?
내 팔자대로 옆 사람이 뭐라고 하든가 말했죠? 내 팔자니까 내 방식대로, 내 팔자는 내 방식대로, 내 삶의 철학대로 이렇게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을 의식하면 된다 안 된다? 남을 의식하면 안 된다. 내 팔자 내 삶을 사니까. 남이 뭐라고 하든가 그 사람은 말할 자유가 있다고 말했죠. 그 사람 나를 비방할 자유가 있다 없다? 있다.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아까 댓글로 그렇게 뭐 욕을 했으면 그 사람은 그 자유가 있지. 그 사람은 재미로 했든가 어쨌든 간에 또 자기 팬하고 나하고 서로 이제 다르니까 그럴 수도 있고 그냥 해요. 그럴 수 있다. 뭐 대통령도 뭐 지지율 뭐 20% 30%도 대통령 한다.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것이 명리예요. 왜 그러냐면 내 팔자니까 그냥 나는 내 길을 갈 거예요. 이게 이제 우리가 배워야 될 것이다. 이거죠. 명리에서는. 내 길만 간 것이 아니라 남의 삶도 간섭하지 말아라. 이게. 남의 삶도. 그러니까 남을 의식하지 말아라. 남이 뭐 내 귀로 뭔가를 들었다 그러면 이렇게 반사시키면 되는 거예요. 반사. 나한테 침범하지 못하도록 내 머릿속으로 내 가슴 속으로 와갖고 내가 막 잠을 못 자고 이런 일이 없도록 이렇게 오면 근데 잘 안 되는 사람들이 많죠. 태반이 잘 안 되죠. 근데 아까 말했지 명리를 계속 해가지고 이렇게 밀고 나가면 가능하다. 저도 엄청나게 약한 사람인데 연습을 하면 된다. 연습. 내 갈 길은 내가 가는 거지. 그러니까 과거에 뭐 영어를 이렇게 하다가 뭐 명리를 돈 것도 내 갈 길은 내가 가는 거지. 내 앞날을 누가 책임져 줄 거야? 누가? 뭐 애들이 책임져 줄 거야? 누가 책임져? 밖에 친구들이 말하겠다고 누가 뭐 그런 거를 하냐? 누가 그렇게 말했다고 해서 그 사람이 책임져 준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생각으로 내 삶을 살아가는 거야. 그게 철학이에요. 철학. 내 철학을 내 주관 이런 거를 가지고 살아가면 된다. 그러니까 이 정에 속한 사람도 운에 의해서 이렇게 될 때가 있죠. 날씨가 이렇게 좋은 것 같은데 이렇게 비 오고 뭐 어쨌든 비바람 불고 폭풍 치고 소나기 내리고 그럴 때 있잖아요. 그걸 견뎌내야 돼. 견뎌내. 언젠가 온대. 근데 그때 못 견딘 사람 아까 같이 극단적인 행동을 해버리는 견뎌내야 돼. 이제 정과 편 다 구분했죠? 그럼 여기서는 관, 여기서는 재라니까 재가 이렇게 생겼어요. 이게 아까 지게의 짐이 많았다가 없을 텐데 없다가 많았다가 일이 있다가 없다가 정규직이에요? 아니에요? 비정규직이에요. 월급 받는 직업이 아니에요. 이 사람 현재는. 그러니까 아침에 그 새벽에 가면 그 뭐라고 하죠? 일꾼들 모집한댔죠. 뭐? 인력시장. 인력시장이란가요? 그 사람들이 이렇게 모집한데 그거 보면 사람들이 뭐, 그거 서 있다. 그리고 그 사람 그날 누군가가 나를 뽑아가면 됐고. 근데 기다렸는데 안 되면 이렇게 됩니다. 그런 사람들 있죠. 근데 날마다 출퇴근할 때가 있는 사람은 이런 게 돼요. 그 사람은 정이다. 이렇게. 근데 기준을 그렇게 잡으라고요. 뭐 편제니까 사업 이렇게 하지 말고 편제했으니까 너 사업하겠네가 아니고 너는 지금 돈 내 씀씀이가 이랬구나. 월급을 받아도 너는 있을 때 있고 없을 때 다 써버리고 친구한테 한턱 낸다고 싹 나가버리고 기분 내버리고 또 집에 와서는 잠 못 자고 근데 이 정들은 다 계산에 의해서 움직이죠. 계산에. 평관, 정관. 관은 조직이라고 하죠. 조직. 아까 말했듯이 관이 강하면 좋아요, 안 좋아요? 관이 강한 사람은 큰 조직으로 들어갈 수가 있다. 거기에서 작은 부속품 같이. 우리 뭐 시계다. 지금 시계에 어마어마한 부속품 있잖아요. 거기에서 하나 그 역할밖에 안 해. 무슨 자동차 회사다. 그럼 나 그 큰 뭐 현대자동차 다닌다. 그러면 그 사람들 목힘 줘요, 안 줘요? 목힘 주죠. 그 사람들이 뭐 연봉 뭐 평균 1억이 막 넘는다고 막 그래요. 너무너무 자기들이 다녀보니까 좋은 직장이니까 자기 애기들까지 채용해주라 해가지고 노사
거기에다 그거를 회사한테 해주라는 내 아들까지 하나 넣게 그런 거를 협약을 해요. 왜? 너무 좋은 직장이니까. 근데 그 사람들이 하는 것은 뭐냐면 부속품이. 이렇게 쭉 뭐 컨베이어 벨트라고 이렇게 지나가죠, 차가. 그럼 거기서 나사 조이면 계속 그 일만 봐면 부속품이에요, 자기가. 큰 조직의 부속품. 관이 세면 그런 거예요. 근데 편이란 거는 아까 이런 것이에요. 이런 거. 일이 있을 때는 엄청나게 있고 없을 때는 자, 소방관이다. 그럼 소방관은 보통 때 뭐 하고 있을까요? 보통 때. 군인이다. 그럼 군인들이 지금 현재 뭐 하고 있어요? 군인들. 보통 군대 가면 고생하겠죠. 근데 전쟁을 해야지 고생하지. 그러니까 그냥 있어. 그 다음에 이따 이제 훈련 기간이 있으면 그때 나가서 며칠 출동. 이렇게 하고. 보통 때는 그냥 일상을 일을 한 거예요. 우리 같이. 그러니까 그게 편이에요, 정이에요? 편이죠. 경찰 같으면 뭐예요? 경찰도 보통 때는 뭐 하고 있어요? 자기들끼리 그 안에 있겠죠. 그럼 신고가 들어오면 이제 뭔가를 하겠죠. 그런 것을 편관이라고 한다. 조직에서. 일이 있을 때는 있고 없을 때는 없고. 있을 때 있고 없을 때 없고. 근데 그러면 의사다. 우리는 직업으로 말할 수 없다. 의사다 그러면 사람들은 의사니까 살벌하고 어쩌고저쩌고 이런 생각은 의사도 맨날 이렇게 손님 하나도 없고 가만히 있다가 의사 왔어? 하면 손님 왔어? 하면서 가서 하면 그거는 편적이 치우쳤죠. 편. 그러니까 뭐 감기가 돈다 그러면 그때는 좀 수입이 많았다가 이렇게 적었다가 근데 아까 제가 건강검진 A로 들었듯이 그 의사들은 쉬지 않고 움직이는 거죠. 엄청나게 많은 일반 사람들이 오니까 수입이 안정적이죠. 일도 안정적이죠. 날마다 하는 일이 정해졌어. 날마다 하는 일이. 손님이 있을 때 있고 없을 때 없고. 그러니까 편제가 있는 사람이 식당을 한다 그러면 이렇게 돼버립니다. 정제가 있는 사람이 식당을 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편제가 있느냐 정제가 있느냐. 그러니까 직업을 말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상황을 보고 지금 어떤 상태인가 상대방한테 이야기를 해준 거예요. 무슨 일을 하든 가죠. 문방구를 한다. 문방구. 조그만 한. 근데 편자가 있는 사람은 이렇게. 애들이 몰릴 때는 확 몰리고 없을 때도 없고. 뭐가 더 좋을 것 같아요? 정이 좋을 것 같죠. 정이 줘야지 안정되고 그래가지고 뭔가 계획을 세우고 꾸준히 하는데 근데 나도 그러고 싶어. 근데 팔자가 그렇게 생겨가지고 편이다 이거죠. 팔자 이렇게 생겼으면 이 사람은 엄청나게 불편을 하게 한 방을 노리는 거지. 나 옛날에 한 달에 이런 적이 있다. 얼마를 벌어본 적이 있다 한때. 주변에서 많이 듣는 말이죠. 한때 도박한 사람들 다 그러죠. 주식한 사람들 다 그래요. 그런 사람들이 그런 이런 사람들 주식을 해요. 뭐든 주식해. 이런 사람은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주식을 해요. 그냥 얼마만 나오면 되죠. 이렇게 목표가 그거예요. 목표가. 어떤 사람이 상담을 해가지고 생활비만 벌었으면 되죠. 그게 쉬운가요? 제가 그랬거든요. 누구나 다 내 생활비만 나오면 되죠. 주식에. 근데 누가 그게 쉽냐? 말은 쉬워. 말은. 그렇지 않다. 주식 자체가 일단 일이 가버릴 가능성이 많네. 자기가 시도를 그렇게 하는 것이죠. 이렇게. 이제 편관, 정관 했고, 이제 편제, 정제 했고, 그 다음 편인, 정인. 편인, 정인도 이게 편인이고 이게 정인이에요. 그러니까 인성을 아까 뭐라 했죠? 인성을. 뭐, 명예라겠는가요? 명예. 또, 상도 되죠, 상. 상도 되고 또 뭐? 뭐요? 문서, 이런 것도 되죠? 또? 자격증, 학위. 학위 이런 거요. 이런 거요. 그러니까 대학교에 정식 교수가 됐다. 그러면 편이에요, 정이에요? 정이죠, 정. 정으로 쭉 그 다음에 요 문서라는 것도 문서가 있으면 무슨 뭐 땅 문서다, 땅. 등기가 된 땅 문서다. 그러면 정을 가진 사람이 이렇게 되는 거죠. 이런 걸 지금 현재 내가 이 아파트를 갖고 있고
아파트를 갖고 있다. 근데 언젠가는 내가 팔려면 또 그냥 팔 수도 있고. 그 아파트니까 그 전체적 뭐예요? 그 시가가 나오겠죠. 이 아파트는 어느 정도. 근데 내가 좀 빨리 팔고 싶다고 하면 좀 거기서 조금 낮추죠. 많이 낮춘가요? 좀 낮춥니다. 좀. 근데 그런 거고 이 자격증도 이거는 누구나 인정해주는 자격증이에요. 그놈을 가지면 뭔가 써먹을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교사 자격증이다. 그런 거는 이쪽에 있는 거죠. 교사 자격증. 그러니까 그놈을 갖고 등록을 하라고 하면 교사 자격증 있습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럼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상대방도. 근데 편자들은 이렇게 생긴 거예요. 써먹을 때 써먹고 못 써먹을 때는 그냥 누르고 있고 그런 자격증도 있죠. 그래가지고 그 사람들이 이제 되게 이 편자가 붙은 것들은 이때의 시기에 그거를 화려하게 이야기해요. 그 자격증 따갖고 내가 그때 잘 써먹었어. 지금은 못 써먹고. 그런 것들. 꾸준히 써먹는 것이 아니고 안정된 게. 그럼 이 땅, 문서다, 집문서다 이런 것들도 요거는 시세가 형성이 안 돼. 시세가. 여기 사는 사람이 없으니까. 살 사람이 없어. 내놔가지고 한 2달, 3달 해도 찾아온 사람도 없다고 이렇게 하는 것들이 전부 편이지, 편. 팔려고 내놨는데 몇 달 동안 연락이 없어. 그런 것도 전부 편이. 근데 처음에 내가 살 때 1억을 주고 샀다. 그러고 지금 내가 급하니까 이놈을 한 8천만, 손해보고 8천만 원이라도 좀 받고 팔았으면 좋은데, 없어. 없으니까 나중에 어떤 사람이 나타나갖고 5천만 원 파시오. 이제 고민 생기는 거지. 여러분, 괜히 갖고 이렇게 지금 골치 아프게 있냐? 그놈 갖고 손해를 봐보냐? 그럼 이제 합리화시키, 손해가 이런저런 주식을 해서 손해도 날 수 있고, 반타작했다 가자. 이런 식으로 해서. 처분하면 마음은 개우는데 또 한쪽에서 또 씁쓸하죠. 그런 것들이 이제 전부 편이다, 이건 편. 자격증도 마찬가지, 자격증. 별로 써먹을 데 없는 자격증. 한번 일시적으로 썼다가. 명리 자격증. 기나 고동이나 전부 막 발급한다. 돈 주고 다녀요. 자격증, 인성을 쓰려면 항상 돈이 들어가네. 그러면 그 자격증을 가지고 언제 써먹냐, 언제? 어디서 모집한다 그러니까 그냥 내가 그놈 자격증 있다고 한번 이렇게 제출하고 그때 써먹고 끝이야. 아까 말했듯이 무슨 교사 자격증 같은 그놈이 없으면 안 돼버리죠, 아예. 근데 명리 자격증은 없어도 철학원 할 수 있다, 없다? 있어도 크게 도움 된 것도 아니고. 학위도 마찬가지다, 학위. 내가 지금 현재 써먹고 있는 학위. 석사나 박사를 받아서 써먹고 있다면 그거는 정인으로. 써먹지 못한 것은 지금 현재 여기 밑에 있는 거예요. 그런 건 편인으로 이렇게 본다. 그래서 그 이야기를 듣고 정편만 딱 생각해가지고, 이 사람 편인이구나, 이 사람 정인이구나. 이걸 구분해야 된다, 이 말이. 딱 고정된 게 아니에요. 영어는 정인, 수학은 편인, 이런 것이 아니고, 그때 그 사람의 상황에 따라서. 이제 정년을 해버렸다. 정년을 해본 사람은 옛날에 무슨 교사 자격증 그거 필요 있어요, 없어요? 장롱 속으로 들어가는 거죠. 그런 거 쓸모없는 이쪽으로 와버린 거예요, 이제. 정인이 뭘로 변해버렸다? 편인으로 변해버렸다. 상황에 따라 다른 거죠. 그럼 다른 또 무슨 자격증을 하나 찾던가, 이제 이렇게. 그러니까 정과 편, 자격증, 학위,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했고, 땅도 이야기했죠. 상도 이게 마찬가지, 이게 명예자 붙은 것들 있죠. 명예 졸업장이라든가, 명예 회장이라든가, 이 별로 쓸모없는 것들이다. 별로. 그것도 이제 명예가 붙은 것들, 전부. 명예가 붙으면, 그 명예 회장을 해가지고 그 공직의 일종의 약간의 월급이라도 계속 나오고 그러면 정의로 쓰는 거죠. 근데 그러니까 그때는 정인이에요, 정인. 근데 명예를 괜히 하나 붙여놓고 내 돈이나 뜯어가기 선거 있죠. 명예회장, 명예 졸업장 이런 것들.
빌 게이츠가 하버드 다니다가 1학년 때 그만둬버리고 나가니까 나중에 하버드에서 잘 나간다고 해가지고 명예 졸업장을 줬어요. 그럼 그 학교 의도를 우리는 음양을 공부하니까 음의 의도를 알죠? 왜 나한테는 안 줘? 그 돈 많은 사람한테 준다는 거는 우리 학교에 뭔가 기부를 해라. 기부. 뭐 서울대인가 그때 가보니까 그 앞에 입구에 무슨 삼성에서 지어준 큰 거 있죠. 그럼 거기다 뭔가를 주면 학교에서도 그 건물 큰 놈 하나 주니까 나도 만약에 돈이 많아가지고 큰 건물을 서울대 지어주면 아마 나한테도 뭔가 대가를 또 줄 것이다. 그런 것들이 아까 그러니까 인성은 결국은 돈이 들어간 거예요. 돈. 근데 일시적이냐 꾸준히 이렇게 있냐 그런 걸로 해가지고 이제 본인이 상담자가 이제 파악을 해야죠. 그 다음 식신상관 엄청 중요한 거죠. 식신상관. 이게 뭐라고 말했냐면 그때 하고 싶은 일이라겠죠. 사람은 하고 싶은 일. 명리학을 인문학 중에 인문학이라고 이렇게 말을 했는데 그냥 인문학에서는 이렇게 말해요. 그냥 인문학 강사들은 사람은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남이 뭐라고 하든가 내가 하고 싶은 사람이 행복합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말을 해요. 일반 인문학에서는. 근데 아까 같이 명리학에서는 야 관이 강한 사람이 팔자에 관이 강한 사람은 재성이 강한 사람은 아까 같이 부속품처럼 살죠? 관이 강하면 큰 조직에 들어가서 재가 강하면 큰 부잣집에 들어가서 부잣집에 머슴. 그걸 옛날 책에 또 멋있는 말로 뭐 해놓은 거 혹시 부옥? 중국 사람들이 부옥 빈인이라고 했어요. 부잣집 옥 집에 빈인 가난한 사람. 그리고 재다신약 막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재가 많으니까 몸이 약해져. 근데 아까 말했듯이 큰 돈이 많은 대기업에서 거기 들어가 있는 일꾼들 엄청나게 많죠. 그 다음에 큰 조직, 국가 조직까지 큰 조직에서 거기 들어가서 하는 일하는 사람들. 그렇게 팔자가 태어났는데 어떻게 하고 싶은 일을 하냐? 저는 뭐 대기업에 직원들 모아놓고는 사람은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뭐 공무원들 잡아놓고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살아야 사람이 행복합니다. 이런 강의하면 돼야 안 돼. 거기 가서는 또 거기에 맞춰서 이제 말을 돌려서 막 그냥 해야 돼.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어떻게 하면서 살아요, 거기서. 그것들은 시키면 시킨 대로 해야지, 조직에서. 그러니까 아까 일반 인문학에서는 그 말 자체가 틀린 건 아니죠. 사람이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막 이렇게 말해요. 근데 명리로 보면 맞아요, 틀려요. 관이 강한 사람한테 그 말이 통해, 안 통해? 안 통하죠. 그럼 금방 쫓겨나버려요. 아까도 대기업에서 네 하고 싶은 대로 해가지고 한 9시에 출근하고 한 5시면 집에 뭔 일이 있는데요? 하고 이렇게 가고 바로 쫓겨나면 안 맞아. 그러니까 그거는 맞는 말이긴 해. 하고 싶은 일을 하면 멋있는 말이에요. 근데 안 통해. 그때 이 명리학에서는 그런 것이 않고 각자가 다 다르다. 하고 싶은 사람이 있는가 하면 너 하고 싶은 일은 뭐예요? 나는 없어요. 그냥 시키면 시킨 대로 해. 그러고 월급 주면 그런 거 가지고 식구들하고 가서 삼겹살 사 먹고 막 기분 좋다. 소주 한 잔을 먹으니까 더욱 좋네. 이러면서 하루하루가 행복하게 마음 편하게 사는 사람도 있고 다 다르다. 이게 이제 명리학이고 아까 일반 인문학에서는 두리뭉실하게 우리가 옛날에 이런 역사의 시련을 겪었으니까 앞으로는 겪지 않도록 준비를 해야 됩니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이야기를 한 거죠. 근데 이제 하고 싶은 일을 식신상관이 강한 사람들은 조직 생활을 할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못하죠. 식극관이라 그래요. 식극관. 조직 생활 자체를 잘 못해. 또 이걸 왜 이렇게 제가 강조하지 않냐면 이 십신을 하고 싶은 일도 다 틀려. 맞죠? 간목이 병화를 보는 식신 다르죠? 그 다음에 여기서 임수, 경금이 임수를 보는 식신은 다르죠? 여놈은 뭘 좋아해요? 식신이 확산, 상승이죠? 더
다시 말해 엄청나게 이 사람은 폼나는 일을 하고 싶어하는 사람이에요. 화려하게. 그러니까 폼나는 일이란 말은 결국은 자랑하려고 하는 거예요. 자랑. 이렇게 생각하면 쉬워요. 나 어디 갔어요? 명함 딱 파하고 상대방한테 주라가지도 안 했는데 막 주고 자랑하려고. 성경에도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고 그 말이 있습니다. 사랑은 제일 먼저 나와요. 거기 그 장에서 사랑은 뭐하지 않고 막 여러 가지가 이렇게 나오는데 제일 먼저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고 고린도전서 13장 거기서 그걸 사랑장이라고 해요. 그건 제일 앞에 자랑하지 아니하고. 근데 그건 일반론이 일반론 맞죠? 병화는 할 수 없어. 병화나 개수나 모터는 나도 모르게 나와버린. 그것이 내 삶의 뭐예요? 목표가 되는 거죠. 목표가. 자랑하는 것이. 폼내는 것이. 그러니까 아까 말한 그 일반론하고 명리학에서 각 개인마다 다 다르다고. 이 사람은 자랑 허락해도 안 해. 이 사람은 그냥 일부러 돈 많으면서도 없는 척 하려고 옷도 없이 그런 옷을 입고 다니고. 이 사람은 돈도 없는 것이, 실속 없는 것이 이렇게 폼내는 걸 다. 그러니까 똑같은 식신이라도 같아달라요. 완전히 딴판이죠. 완전히. 그러니까 이게 더 중요하다. 제가 계속 강조한 것이면 하고 싶은 일이다. 그러면 식신과 상과는 어떤 차이가 있어요? 이것도 쉽게 말했죠. 이거는 전문적인 일이에요. 전문적. 이거는 전문적이 아니고 이건 다양한. 그러니까 예로 엄청나게 쉽게 낼 수 있죠. 식당을 한다. 식당을 하면 전문 식당이 있죠. 우리는 추어탕만 한다. 그런 게 있죠. 곰탕만 한다. 또 뭐 있어요? 삼계탕만 한다. 이런 거. 근데 이것들은 메뉴가 많이 안 많아요? 메뉴가 뭐 20가지, 30가지. 무슨 김밥집 같은 데 가보면 놀래버려요. 한번 세본 적도 있어요. 50개가 넘는. 처음 저 주인도 대단하다. 만든 사람도. 또 거기서 시키면 그냥 재빨리 또 만들어내죠. 깊이가 있다 없다. 깊이가 없죠. 거기서 그냥 간단히 때우려고 가는 거지. 거기서 무슨 음식의 깊이를 찾고 그런 데 가면. 근데 이거는 이제 손으로 하는 음식을 예로 들었고 정신적으로도 가는 거죠. 정신적으로도. 이건 전문직이에요. 전문직들이야. 연구, 교수. 전문직이라는 거 있잖아요. 의사. 옛날에 우리가 어렸을 때는 의사, 전부 의사라고 했는데 지금은 막 의사도 세분화 돼가지고 외과도 막 온갖 쪼개지고 내과도 막 쪼개지죠. 그 점점 이제 전문직으로 하는 거예요. 이게 초등학교 선생은 국영수 다 가르친다, 이렇게 하는데 이제 중학교 가면 그렇게 하고 고등학교 가면 더. 고등학교는 선생들이 되게 고3 선생 따로, 1, 2 선생 이렇게 따로 이렇게 된 것이 일반적인 추세예요. 이제 다른 학교로 발령 가보면 할 수 없이 또 이제 누군가 메꿔야 되겠지만 이제 일단 세분화돼요. 대학교 가면 완전 세분화됐죠. 제가 영어를 전공했는데 음성학만 한 사람이 있어요. 음성학. 이 입 모양. 맨날 그거 그래가지고 L 발음을 하려면 어떻게 하고 R 발음을 하려면 어떻게 하고 이렇게. 근데 어떤 캐나다에서 온 사람이 임원은 한 이 정도 두꺼워 책이. 한국 말을 배우기 위해서 그 사람이 책을 사가지고 우리는 보지 않는 책이죠. 근데 거기 보니까 기억해가지고 또 혀를 막 그려놓고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된 발음이라고 싸 이런 거 잘 못하죠. 그러니까 그런 발음 하기 위해서 애를 쓰는 거예요. 근데 한국 사람은 언제 그런 책 봤냐. 경상도 사람이 발음 못한 것 막 있죠. 옛날에 김영삼 대통령 보면 거기도 된 발음 못하잖아요. 거기도. 그러니까 이제 그런 그거를 이제 혀의 모양을 해가지고 그것만 전공한 사람입니다. 평생 그것만 가르치고 있는. 문학을 가르친 게 아니고 문학 중에서도 누구 거 소설 하나만 가지고 박사학위 따가지고 그게 전문직이다. 전문직. 그러니까 식신을 쓰는 사람은 그렇게 전문적인 일을 해야 될 것 같구나. 식신을 이렇게 쓰는 사람은 화려한 거. 그러니까 폼나는 거. 요새 같으면
음식 같은 것도 멋있게 치장하죠. 먹을 건 별로 없죠. 호텔 같은 데 가보면. 이게 실속은 없는 실속. 조금 이만큼 놔주고 막 접시는. 그렇게 해가 쫙 가고. 여기는 이 사람은 실속이 있겠죠. 실속. 이 사람이 실속이 있다. 폼은 안 나도. 어디 그 맛집 같은 데 가보면 푸지게 주면서 맛있는지 그런 집이. 상관학과 메뉴가 많아요. 초등학교 선생님은 뭐겠어요? 식신이에요, 상관이에요. 상관. 근데 그거는 모든 직업에 다 적용할 수가 있는 거예요. 적용. 부엌도 고치고, 싱크대도 고치고, 그다음에 벽도 바르고, 막 온갖 거 이게 들은 사람은, 이 사람은 상관기가 있구나. 기술로 상관을. 근데 그 기술도 전문적으로 우리는 화장실에 뻥만 뚫고 다닙니다. 막 그런 사람이 있죠. 그 기계 하나 사가지고. 그럼 막 광고하는 거예요. 그럼 화장실 막히면 그 사람한테 한 가지 것만 해. 그 사람. 그런 것은 식신이다. 근데 육체를 쓰는 식신, 기계, 도구, 막 이걸 쓰는 식신, 이 머리를 쓰는 식신. 자동차, 일반 그 동네에 있는 자동차 고치는 사람들 가보면 뭐 현대차든 기아차든 뭔 차든 다 와라 내가 고쳐준다 이런 거 있죠. 근데 아예 그냥 현대차만 고친 데가 있죠. 현대자동차 서비스 뭐 이런 데는. 그럼 그거도 훨씬 전문적이죠. 그러니까 그쪽이 더 식신 성향이 더 강하죠. 식신 성향이 강하면서 기술은 정인이라고 했어요, 편인이라고 했어요? 기술. 편인이. 정인 같으면 그냥 아까 말했듯이 월급이 나오는 교육. 월급처럼. 어디 가서 정인이니까 뭐 목사를 한다. 그럼 목사도 월급 목사가 있겠죠? 월급 목사. 대형 교회 가면 목사가 막 한 50명씩 돼요. 그럼 거기서 뭐 서류만, 복사만 해주는 목사. 이래야 월급 받고 사는 거예요. 그러면 정인은 뭔가. 근데 이 편인이라면요. 아까 말한 들쑥날쑥 하는 것이죠. 이거는 일반 학문, 이거는 편인은 특이한 학문이라겠죠. 근데 인문계라면 이놈이 실업계예요. 그래서 기술로 있는 거예요. 기술직 있는 사람들은 일이 있을 때는 확 있고 없을 때는 없고. 다시 말하면 편인이니까 아까 출렁출렁한 그런 것들이 있는. 그래서 이게 이제 지금 육신과 십신을 동시에 지금 이야기를 한 거예요. 이것이 어쩌면 핵심이에요. 그래서 책을 이렇게 쭉 읽어보면 이런 말이구나 이제 보태면 되겠지만 처음부터 책으로 이렇게 공부를 하려면 실상 적용이 거의 안 돼버려요. 책, 자, 239페이지인가 다음엔 240페이지 할 차례죠. 또 해요. 다음은 240 몇 페이지 합니다. 이런 식으로 공부를 해가지고 명리 공부를 아무리 해도 적용이 잘 안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상담을 해보면, 상담을 하면 저 사람이 뭔가를 말을 했을 때, 자, 자동차 정비를 한 사람이다. 그럼 머릿속에 어느 순간에 생각을 해야 돼. 정비네. 그럼 정인이다, 편인이다. 이 사람들 탁 자동차 들어왔다. 그럼 뭐가 이상합니까? 무슨 소리가 나던데요. 그러면 이 사람 머릿속으로 생각 어마어마하게 하겠죠. 이럴 때는 이러고 제가 한번 타보고 올게요. 씩 돌고 알았다. 그 소리만 듣고 뭐예요? 정인 쪽에 있는 사람 잘 못돼. 책상에 앉아서 맨날 무슨 단어나 외우고 수학이나 문제나 풀고 이런 사람 잘 안 돼. 예민하게 발명가적인 기질이라겠죠. 편인 발명가적인 기질 그런 것이 있는 사람은 이제 그렇게. 그래서 편인과 정인 상담이 왔을 때 저 자동차 고치는 수리 한 사람이 왔다. 그러면 이 사람 편인을 쓴 사람이네. 그 다음에 어디에 근무하냐. 아까 말했듯이 자동차를 고친데 동네에 근무한다. 아니면 아까 전문적으로 현대자동차 무슨 서비스 거기에 근무한다. 그러면 식신 상관 또 나오죠. 그리고 이 사람이 지금 현재 뭔 일이 잘 안 풀린다 한다. 그러면 너는 지금 편인이면서 이거를 쓰고 있으니까 그러지. 이걸 쓰고 있으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물어볼 것이 있는 거예요. 그 일을 하고 싶냐? 다른 일은 하고 싶은 거 없어? 이렇게 이제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 대답이 이제 그 질문하기가 대답이 있다고 그 사람이 나 이제는 하기 싫어요. 이제는 하기 싫다. 그럼 계속 하라고요? 말하라고요?
자기가 다 말했잖아요. 제가 다니는 그 자동차 서비스 있는데 그분은 뭐 한 50대 중반이나 이제 됐나? 근데 그 사람이 젊을 때부터 거기 이제 쭉 다녀가지고 현대자동차. 그래서 그래도 지금은 이제 폼나게 이렇게 하니까 이제 나이 먹어가지고 이제 직원들 두고 자기는 맨날 앉아가지고 이렇게 인상 쓰고 항상 뭐 불만에 쌓여 있는 사람 같아. 그래서 옆에는 가서 이야기할 기회가 있어가지고 지금은 이제 안정돼가지고 좋죠. 그랬더니 또 인상 쓰면서 아이고 못 해먹겠어요. 안 맞는 거예요. 그 사람은. 그 이야기하는 그쪽 과정을 보니까 아이고 맨날 그 부정적으로 이야기를 자체가. 그래서 안 맞는 일을 지금 계속 하고 있는. 그러니까 그런 일을 자기가 옛날에는 했기 때문에 지금도 웬만하면 자기가 나서서 막 해보고 싶고 뭔가 이렇게 하고 있죠. 아예 안 나와. 옛날엔 자기가 다 수리했으면서 아예 나오질 않고 안에 탁 박혀가지고. 그런 사람 안 맞는 거지 이미. 근데 안 맞는 일을 계속 하니까 얼굴이 찡그려지는 그런 사람한테는 뭔가 사주로 다시 봐가지고 뭘 하고 싶냐. 이제는 그 정도 나이 먹으면 이제 두 번째 삶을 대비해야 되니까 이런 거를 준비를 하는 게 좋겠다. 물어보러 오면 그런 이야기를 해줄 수가 있는 거예요. 두 번째 삶은 아까 이야기했죠. 운을 보는 법. 운을 보는 법. 예를 들면 사오미다. 사오미 운이 간다. 그럼 뭐를 본다고요? 병하고 무토하고 개수를 보겠죠. 근데 이제 또 이 정도로 이렇게 걸친 게 있거든요. 사오미 이렇게 크게 보면 우리가 근데 요 민은 뭐 어떻게 해야 되냐 이게. 그럼 순행인지 역행인지 보죠. 순행인지 역행인지 이렇게 간 다음에 여기가 신유술로 이렇게 간다. 그러면 항상 대운이란 건 큰 미래를 이렇게 보는 거니까. 그 다음에 세운에서 이야기할 것이 따로 있고 대운에서는 여기서 보니까 뭐를 써라? 경금과 을목으로 전환을 앞으로 해야 되니까 지금 그걸 준비를 해야 됩니다. 지금은 사오미에 있는 병화나 개수나 무토를 쓰고 있을 수도 있죠. 근데 지금 이 사람이 대전환을 맞아가지고 지금 상담을 하니까 앞으로는 신유술 여기에 이제 대비해서 이제 그 일을 준비하라고 이제 이야기를 해줄 수가 있겠네요. 질문이 있습니까 오늘? 하는가? 없어요. 오늘 비도 오고 그런데 어쨌든 고맙습니다.